맨해튼 럭키스타 박생강. 1978년의 여름밤, 밤생머리는 긴 코트를 입고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탄 뒤 택시기사에게 무조건 뉴욕의 심장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기사가 그녀를 내려준 곳은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광장이었다. 화려한 뉴욕의 심장 뒷골목에는 노골적인 핍쇼를 보여주는 클럽 간판이 즐비했다. 밤생머리는 뉴욕에서의 첫날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여름이 가기 전에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굶주리며 살 거라는 사실은 짐작조차 못했다. 월세가 싼 이스트빌리지는 세계의 쓰레기통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난 지금 행운의 춤을 출 거야. 밤생머리는 쓰레기통 앞에서 나직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두운 갈색빛 머리카락을 지닌 밤생머리가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다. 매년 성공을 위해 뉴욕으로 날아오는 예술가들은 봉지 속 팝콘들만큼이나 그 숫자가 많았다. 그녀 역시 많은 예술가 지망생 중 하나였고 반짝반짝 빛나는 쓰레기였다. 그 쓰레기들의 대다수는 빛을 잃고 낙담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고향에 돌아가는 대신 뉴욕에 남기도 했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공원을 떠도는 홈리스나 피골이 상접한 마약 중독자로 늙어갔다. 이스트빌리지의 톰킨스 스퀘어 공원은 그런 이들의 마지막 천국 같은 곳이었다.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마지막 절망의 맛을 탐닉하며 울고 웃는 곳. 밤생머리는 늘 성공의 계단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을 꿈꿨다.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거 알아요? 당신들 지금 대단한 사람을 미리 보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1978년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밤생머리는 쓰레기통을 뒤져 저녁거리를 찾는 신세였다. 톰킨스 스퀘어 공원을 지나 10분여를 걸어가면 이탈리안 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 식당 뒷문 쪽엔 적당한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다. 웨이트리스들이 뒷문을 열고 종종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가곤 했다. 그녀는 배가 고플 때 그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거리를 찾아냈다. 가끔 운이 좋으면 따뜻한 감자튀김을 먹을 수도 있었다. 밤생머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레기통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다 어떤 냄새에 이끌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식은 감자튀김을 한 주먹이나 입에 집어넣은 뒤였다. 그리고 나서야 밤생머리는 눈앞에 있는 한 여성을 알아보았다. 그녀보다 더 깡마르고 체격이 작은 여성은 펌을 한 부스스한 검정머리 웨이트리스였다. 밤생머리는 눈앞의 검정머리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일어나야 하나 아니면 고마워요 중국인이라고 해야 하나. 괜찮니? 너 참 불쌍타. 맨해튼 어디서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않았다. 그저 어딘가로 재빠르게 걸어가기만 했다. 불행이 쫓아와 그들의 옷소매를 붙잡기 전에. 지하철 안에서도 각기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은 시선이 닿지 않는 어딘가를 용케 바라보았다. 다들 대도시에서 진짜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진짜 얼굴을 들키면 눈시울이 흠뻑 젖을지 모르니까. 세상에 이게 뉴욕이냐? 내가 참전했던 한국전쟁 난민수용소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구나. 최소한 거기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출입구 앞에 자빠져 있는 그 마약 중독자는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딱 한 번 뉴욕에 찾아왔었다. 그는 허름한 모텔에 묵은 딸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 밤생머리의 아버지는 이탈리안 이민자의 후손으로 강철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했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결국 파스타를 삶는 전통적인 주부의 모습이었다. 밤생머리는 이미 고교 시절 그런 삶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맨해튼의 담벼락을 해방구로 삼은 것은 밤생머리만이 아니었다. 뉴욕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그의 목소리를 맨해튼 곳곳에 남겼다. 화려한 낙서, 포효하는 듯한 서명, 익살스러운 악마 같은 그림들.
그 때문에 새벽에 떠나는 첫 열차는 늘 화려한 그래피티로 뒤덮였다. 그 낙서들 중에는 훗날 유명해질 키스 헤링, 부트라, 장 미셀 바스키아의 것도 있었다. 밤생머리는 언젠가 그들을 차례대로 만날 터였다. 하지만 1978년은 그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깡마른 댄서였을 뿐이다. 항상 굶주림을 파트너 삼아 춤추는 댄서였으니까. 자, 고기. 밤생머리가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 식당 뒷문을 열고 나타난 검정머리가 접시에 담은 스테이크 몇 조각을 내밀었다. 고깃덩이는 아직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밤생머리는 미간을 찌푸릴 뿐 접시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고기라니까? 두 사람이 사이에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을 먼저 깬 사람은 밤생머리가 아니라 검정머리였다. 검정머리는 접시에 담긴 남은 고깃덩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서 접시를 든 채 밤생머리를 바라보았다. 난 그저 따뜻한 음식을 불쌍한... 아니다. 이 말은 취소. 난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밤생머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일어날 수도 있었다. 아마도 평소의 그녀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난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야. 와, 코리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밤생머리의 아버지는 툭하면 코리아의 전쟁통을 운운했다. 밤생머리는 이렇게 맨하튼 한복판에서 실제로 한국인을 보게 될 줄 미처 몰랐다. 더구나 검정머리는 그녀가 알던 누군가와 기묘하게 닮았다. 그녀를 불러 세워놓고 조곤조곤 잔소리를 늘어놓던 카톨릭 학교 수녀들 말이다. 수녀들의 표정과 한국인 웨이트리스 검정머리의 말투는 쏙 빼닮았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것 같은 무표정한 흑백의 사람들. 미세스 마! 미세스 마! 그때 웨이트리스를 부르던 식당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검정머리는 서둘러 뒷문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미안. 밤생머리와 검정머리는 평일 저녁 8시쯤 이탈리안 식당 뒷문 앞에서 만났다. 검정머리가 쓰레기를 버린 후 잠시 담배 한 대를 필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다. 전날 검정머리가 미안 뒤에 짧게 덧붙였단 말은 사실 피난민처럼 느껴져서였다. 넉마처럼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니 더욱 그렇게 보였어. 잠깐만요. 그건 당신 패션 감각의 문제라고요. 이거 넉마 아니에요. 이스트빌리지의 빈티지 옷가게에서 산 옷들을 내가 리폼한 거라고요. 난 한국전쟁 직후 북에서 남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그때 여동생을 잃었고 그 때문인지 당신처럼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난 마음이 아파요. 이봐요. 여기선 서로 동정하지 않아요. 동정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뭐 그거를 위해서 동정을 연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난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난 그냥 쓰레기통 속에 약간 먹을거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뿐이라고요. 나도 아무나 동정하지 않아. 비트대는 술주정꾼이나 마약 중독자들은 쳐다보기도 싫어.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나눠줄 동정은 없으니까. 마돈나, 뭐라고요? 루이스 베로니카 치코네. 뉴욕에서 내 이름 전체를 알려준 사람 당신 처음이에요. 함께 전 남자에게도 내 이름만 가르쳐줬죠. 마돈나. 뭐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다들 성녀하고 하룻밤 보냈다고 착각하고 으쓱할 테니까. 마수지. 아, 그래서 미세스 마? 마씨가 내 한국식 성이야. 수지. 수지는 뉴욕에서 만든 새로운 이름. 진짜 이름은 이곳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지. 수지는 어디서나 통하는 이름이고. 두꺼운 안경을 쓴 검정머리는 언제나 무표정했다. 화를 내는지 웃고 있는지 기분이 나쁜지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밤생머리는 가끔 일부러 미세스 마에게 야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나마 그럴 때나 검정머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뉴욕이 좋은 점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싱싱한 남자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도 한때 웨이트리스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잘렸죠. 찝쩍대는 늙은이한테 손가락으로 욕을 날려서요. 푹 삶은 당근보다 더 물렁한 물건 달고서 뭐 하자는 건지. 지금은 옷을 벗고 돈을 벌어요. 댄스 컴퍼니 근처 아카데미 클래스에서 누드 모델을 하죠. 한 시간에 $7 정도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라도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No? 그건 공정해요. 내 몸은 깡말라서 미대생들이 스케치하기 좋죠. 예술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사가 포즈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하진 않아요. 가장 유혹적인 포즈를 아는 사람은 나니까. 가끔 밤색머리와 검정머리는 담배를 나눠 피기도 했다. 검정머리는 호주머니에서 장미 한 송이가 그려진 폭이 좁고 긴 담뱃갑을 꺼냈다. 담뱃갑 안에 있는 담배의 모양은 가늘고 길었다. 이건 한국의 속 썩는 할머니들이 태우는 담배야.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1년에 몇 보루 정도 보내달라고 하고 있지. 미세스 마, 아직 할머니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머리카락이 좀 푸석해 보이긴 하지만. 영호는 벌써 할머니야. 뉴욕 가서 5년이나 뼈 빠지게 일하느라 내 젊음은 다 날라갔어. 미치, 이거 담배 맞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밤색머리는 검정머리에게 물었다. 검정머리가 건네준 오늘의 메뉴는 땅콩 버터를 바른 식빵이었다. 식당 뒷문 앞에서 함께 만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수다스러워진 건 밤색머리뿐이었다. 검정머리는 별로 말이 없었고 밤색머리가 말이 빨라지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밤색머리는 10살짜리 소녀 같은 높은 톤으로 가끔은 길거리에 불황화 사내처럼 욕설을 뒤섞으며 낄낄거렸다. 한국인 웨이트리스를 첫 번째 관객 삼아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나오는 1940년대의 뒷골목 인물들을 연기하는 것처럼. 그녀의 꿈은 댄서에서 끝나지 않았다. 뉴욕에서 자리 잡으면 난 다시는 이 동네에 찾아오지 않을 거야. 왜요? 난 이 동네가 불편하거든. 사실 이스트 빌리지 대로변에서 두 남자가 키스하는 것을 봤어. 일 때문에 여기 왔지만 여긴 정말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난 일이 끝나면 지옥에서 도망치듯이 재빨리 이곳을 떠날 거거든. 키스하던 남자들은 게이예요. 소녀들을 쇼핑 지옥으로 인도하는 디자이너들도 대부분 게이죠. 게이들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아름다운지 잘 알아요. 봐요.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어울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죠. 평범한 죄인은 불타 죽지만 특별한 죄인이라면 살아남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몰랐어요? 나도 특별한 죄인인데. 미세스 마에게만 고백할게요. 사실 나는 몸은 여자인데 영혼은 남자인 트랜스젠더로 태어났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남자가 아닌 이 빌어먹을 게이라는 걸 깨달았죠. 영혼이 남자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사랑하더라니까. 거기에다 크로스드레서라는 남자 옷이 아니라 여자 옷을 좋아하고 화장하는 걸 즐겨요. 당신 눈엔 내가 평범한 여자애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난 이 아름다운 지옥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죄인이죠. 미세스 마! 미세스 마! 나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 미세스 마, 당신 뉴욕에서 본 소름 끼치는 남자들과 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날 미워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내가 한 말 다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래, 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널 미워할 수 없어. 검정머리가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은 1973년이었다. 남편이 이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검정머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민을 장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남편과 검정머리 모두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이었다. 남편은 한국이 늘 북에서 내려온 그에게 눈치를 주고 따돌린다고 생각했다. 미국이라는 더 넓은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다.
검정머리는 남편의 제안을 순순히 따랐다. 그녀에게 뉴욕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해 겨울, 한국을 떠나기 전 동양방송 심야 라디오 양희은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에서 흘러나오는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를 따라 부르며 검정머리는 뉴욕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뉴욕은 탑 오브 더 월드였다. 너한테는 금발이 어울려. 11월의 어느 날 검정머리가 밤색머리에게 오렌지를 건네며 말했다. 밤색머리는 오렌지 과즙 묻은 손으로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머리색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있어. 검정머리를 숨기려고 여러 색을 염색했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엉망인가요? 너도 일하느라 5년 내내 하루에 3시간씩만 잠을 자면 머리카락이 수세미처럼 될 거야. 뉴욕에 오자마자 브롱스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발 가게에서 일을 했어. 어쨌든 나는 뉴욕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할 정도는 할 수 있지. 미세스 마, 당신이 말하는 영어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데? 뭐랄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타자기로 타이핑한 글자들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의 감정이 잘 안 느껴진다고나 할까? 당연히 그렇겠지. 영어는 내 마음의 말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하는 말이니까. 아, 그리고 금발머리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금발은 촌스러워요. 차라리 붉은빛이 감도는 오렌지색으로 염색할까요? 내 말을 믿어.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두들 금발의 미인을 꿈꾼다고. 촌스럽다고? 그건 금발이 진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너는 금발이 어울려. 금발은 진짜 여왕들에게 어울리는 색이거든. 미세스마, 여왕이라뇨. 나를 동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난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뉴욕의 흔한 홈리스잖아요. 넌 한 번도 불쌍해 보인 적 없어. 얻어먹으면서도 늘 당당하지. 미안해요. 다음에는 공손하게 기다릴게요. 아니. 난 그게 좋아. 우리 같은 동양인 이민자들은 뉴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도 늘 귀죽은 기분으로 지내야 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지.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오기 전에 입에 지퍼를 채우게 되거든. 브루클린, 퀸스, 맨해튼 곳곳의 가발 가게로 옮겨 다니며 검정머리는 손님들에게 가발과 한국산 속눈썹, 액세서리를 팔았다. 그때부터 검정머리는 마수자라는 본명 대신 마수지라는 이름을 썼다. 하지만 마수지는 한 번도 고객들에게 마음속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검정머리 부부는 뉴욕에서 성공을 꿈꿨지만 그건 그녀가 젊은 시절 꿈꾸던 자유로운 여행자의 삶은 아니었다. 거대한 쥐가 지하철역 승강장 곳곳에서 돌아다니고 수산시장과 다를 바 없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철역. 이곳이 검정머리가 체험하는 뉴욕의 전부였다. 내일도 올 수 있어? 그럼요. 내일도 난 배가 고프겠죠. 월세 때문에 식비도 아껴야 하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 밤색머리는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어졌다. 고맙다는 말은 충분히 많이 했다. 가끔은 소녀처럼, 가끔은 처녀처럼, 또 가끔은 늙은 할머니처럼, 어쩌다 거리의 갱스터처럼. 어쨌든 너무 지겨워질 정도로 고맙다고 했다. 미세스 마,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넌 맨하탄의 럭키스타가 될 거야. 난 그걸 알아볼 수 있어. 그럼 당신은 내 첫 번째 팬이네요. 그런 행운아가 되면 아마 넌 날 잊어버릴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요. 검정머리는 아직도 가끔은 10대처럼 보이는 밤색머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한국전쟁 피난길에 잃어버린 여동생,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듯 말이다. 하지만 그건 이 뉴욕이란 대도시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미세스 마, 한국말 하나만 가르쳐줘요. 어떤 말? 내가 럭키스타가 되어 당신을 만나면 맨 처음 건넬 수 있는 말.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죽을 만큼 고생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괜찮냐고 묻는 말이야. 이 뉴욕에 어울리는 말이네요. 1981년 막 데뷔 앨범을 준비하던 밤생머리는 더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아니었다. 이미 그녀는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유명 인사로 통했다. 그녀를 숭배하는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밤생머리 주변에 가득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스트빌리지를 지나던 밤생머리는 손으로 차창 너머를 가리켰다. 저쪽 이탈리안 식당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인 아주머니가 있었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음식을 줬지. 신선한 과일과 가끔은 파스타도 있었어. 식었지만 꽤 맛있었지.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한국말도 가르쳐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곧 밤생머리는 머리카락을 염색했다. 그녀는 금발을 선택했다. 마돈나, 루이즈, 베로니카, 치코네는 그렇게 밤생머리에서 금발머리가 되었다. 금발로 변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밤생머리는 이스트빌리지의 한 식당을 떠올렸다. 그녀는 딱 한 번 그 식당을 찾아간 적이 있다. 뒷문이 아니라 당당히 출입문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밤생머리는 검정머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나 성공하는 법을 찾았어요. 이젠 댄서가 될 생각은 없어요. 유럽의 디스코 퀸을 뽑는 프랑스 프로듀서의 오디션에 합격했거든요. 나 어마어마한 팝스타로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탈리안 식당에 없었다. 밤생머리는 파스타 하나를 주문한 뒤 냅킨에 매직으로 별을 그리고 그 안에 마돈나라고 서명을 했다. 식당을 나오기 전 밤생머리는 식당 주인에게 한국인 웨이트리스가 다시 찾아오면 그 냅킨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2018년 팝스타 마돈나는 한국의 코스메틱 브랜드를 런칭했다. 기념으로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장난스러운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동영상 속에서 필터 앱을 통해 귀여운 동물 귀와 수염을 붙인 마돈나는 어색한 발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인사했다. 안녕? 안녕하세요?